인류에 있어서 음식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생존의 영역을 넘어서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음식에 대한 수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음식을 먹거나 요리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감을 주는 영상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허기진 상태로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평소에는 끌리지 않았던 음식들도 후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으로부터 음식을 얻으나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여 섭취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요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보았나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 내에서는 요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럼 스튜디오는 94회. 오늘은 내가 요리사.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 에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입니다. 어느새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11월 초까지만 해도 너무 따뜻하다 못해 진짜 살짝 덥기까지 했었는데 이 11월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추워졌거든요. 추울 때일수록 아침을 더 잘 챙겨 먹어야 기운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아침 다들 드셨나요, 오늘? 그럼요, 먹고 왔죠. 아침을 드세요? 전 점심으로 보통 하루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윤두님 오늘 아침 드셨는지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아침에 나가야 돼가지고 빨리 그 삼각김밥 하나 먹고 왔습니다. 김치 참치 삼각김밥. 오늘 다 학교 가신 건가요? 네네, 학교 네. 갔다 왔죠. 전 공강이었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리님은 평소에도 아침을 잘 안 챙겨 드시는 건가요? 네. 아침 먹는 시간 20분 더 자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네. 그럼 윤두님은 오늘 삼각김밥 드셨다고 하셨는데 네. 평소에도 그러면 좀 그런 식으로 드시는지 아니면 좀 다르게 드실 때도 있는지 궁금해요. 평소에도 약간 간단하게 먹고자 하는데 저 약간 한국인은 밥심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맞죠. 근데 막 그냥 볶음밥, 냉동 볶음밥 막 이런 거 먹거나 아니면 막 가끔 요거트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술 마신 날에 이제 순댓국 이런 거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감자빵을 먹고 왔습니다. 감자빵? 제가 요즘 네.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 진짜 감자처럼 진짜 생겼어요.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에 조금 돌리고 꺼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럼 든든한가요? 근데 조금 완전 든든하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채워 넣어야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야 머리가 좀 잘 굴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생존을 위한 식사인가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아침은 잘 안 드시는데 오늘 이 요리 주제가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살짝 험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들 자취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자취 요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거예요.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드시고 싶은 음식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 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얍. 일단 저는 요리를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좋아하는 편입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편인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막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스스로.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요리를 자주 하세요? 그냥, 네, 조금. 자취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못하는데요, 일단 못하는 걸 청소년 때 이미 깨달았어요? 엄마와 함께 요리를 하며 깨닫고 난 후에 네. 지금은 이제 못하지만 좋아하기는 또 해서 유튜브로 요리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막 먹는 것도 보고 요리하는 재료 써는 거랑 막 그런 요리 과정 같은 거를 보는 걸 좋아해서 나는 하지 않지만 남이 하는 걸 좋아한다. 이 정도. 그럼 자취하시면서 평소에 지금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도 연두님처럼 냉동 볶음밥을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볶아 먹거나. 요즘 잘 나오거든요. 네, 진짜 잘 나와요. 맛있어요, 심지어. 맞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이렇게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본가에서 이제 통학을 하고 있을 때는 요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 자취를 시작한 지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이 잠깐 사이에 너무 바빠졌어요. 제가 한동안. 네네. 그래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리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오히려 자취를 하면서 요리를 더 안 하게 됐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단기간으로 지금 자취를 하는 거라서 뭐를 막 채워넣기가 그런 거예요, 살짝. 그래가지고 막 냉동 볶음밥 이런 걸 위주로 먹다 보니까 본가에서보다 요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저는 요리는 취미 같아요. 아, 너무 그 준비하는 시간 그것도 전에 식재료 주문하고 또 요리 손질하고 먹는 건 진짜 잠깐이거든요. 맞죠. 그쵸. 딱 그거를 위해서 이 앞뒤 과정을 다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투자하는 게 맞나 싶어서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다들 한동안은 확실히 요리를 자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배달 음식 같은 건 좀 자주 시키시나요? 어쩔 수 없죠. 자취생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럼 프리님은 네. 주로 어떤 거 많이 배달 시키세요? 배달팁 낮은 것들 아. 아니면 집 앞에서 포장해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밥집이 많아서 덮밥류도 많이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플라스틱 많이 안 나오는 거. 맞죠. 이게 환경도 환경이지만 되게 번거롭잖아요. 맞아요. 종량이가. 그래서 최대한 뭐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거거나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저는 한 산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이제 배달을 안 시켜 먹었어요. 오. 맞아. 근데 같이 살면은 네. 좀 서로 다 같이 먹는 거 아닌 이상 배려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사실 막 이렇게 그 약간 배달 시켜 먹는 팥도 약간 있긴 한데 저는 약간 만들어 먹는 팥이고 약간 그리고 최하에서 은근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막 수육도 만들어 먹고 와, 좋다. 김밥 막 10몇 주씩 싸가지고 먹고 이래가지고 아직 막 배달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본가 가서 오히려 더 먹는 것 같아요. 돈도 아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혹시 아, 뭐. 몇 명 같이 사시나요? 6명이었어요. 지금. 와. 그러면 진짜 복작복작하고 먹을 좋아요, 것도 넘쳐나고 진짜. 그러겠다. 맞아요. 막 붕어빵 사오고 막 어. 설거지하고 있으면 막 샤인머스켓 입에 넣어주고 어. 이게 배달이 또 신경 쓰이는 게 배달 그 최소 주문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나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 맞아요, 오는 맞아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진짜 쉐어하우스가 진짜 좋아요. 막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저 바질은 네. 채소 주문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를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다 먹었어요. 일찍 일단 가세요? 그만큼 시키고 사실 피자 같은 거 한 판 시키면은 다 네.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남은 절반은 냉동실에 넣어요. 미리 맞죠, 빼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침 같은 때에 이제 돌려 먹으면 굉장히 좀 간단한 거를 좀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냉동 피자 미리 사듯이 맞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꿀팁이네요. 그래서 저는 피자나 치킨 같은 것도 배달시키고 이제 살짝 자취생의 살짝 부르주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족발. 와. 족발은 진짜 족발을? 족발도 시켜 먹어요. 대박이다. 좀 뭔가 축구 같은 거 보거나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볼 때나 아니면 좀 오늘은 좀 내가 고생 많았다 싶을 때 족발도 가끔 시켜서 혼자 먹고 남은 거는 보관했다가 뭐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남은 재료를 이용해서 볶음밥을 만든다거나 진짜 유용해요 이거. 맞아요. 치킨 아니면 족발 이런 걸로도 다 볶음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죠. 이제 기름만 닿으면 모든 완성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마성의 볶음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듯이 배달 음식을 이렇게 활용하는 팁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남는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각자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어리석게도 일단 나오면 보관은 하는데 네. 결국 버리는 것 같아요. 헐. 그래서 점점 내가 배달을 시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는데 네. 치킨? 약간 네. 튀김류 이런 것들은 다시 먹기가 바삭바삭 해지지가 않아서 전 에어프라이어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진짜 막 아까 말씀하신 피자 같은 거 이런 거 아닌 이상 네. 다시 안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어리석으니 팁을 빨리. 윤두님은 그러면 있나요? 저도 일단 무조건 좀 많이 보관을 해놔요.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뭐 냉동고에 넣어놓거나 하는데 저는 그 약간 그렇게 막 한 3번 이상 먹지 않으면 질려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저녁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고 일단 이렇게 많이 하고 약간 막 치킨 같은 건 덮밥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 우와. 네. 그래서 오. 막
만약 피자가 한두 조각 남았으면 이제 파스타 같은 거 만들어서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살고 계시네요. 네. 제가 프리님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전수해드리자면 네. 이제 전자레인지 따로 있으신가요? 네네. 그 치킨 같은 거는 이제 컵에 물을 조금 담고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컵에다가 같이 돌리면은 좀 촉촉해져가지고 튀김을 바삭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주의시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 또 괜찮은 맛이 되거든요. 물? 네, 물 한 3분의 1컵 정도 넣은 거를 같이 넣으시면 돼요. 전자레인지 옆에. 피자도 그 그릇과 네, 물. 물 네. 넣으면 좋대요. 그럼 막 촉촉해지나요? 그렇대요. 저는 근데 반대로 전자레인지가 없고 에어프라이만 있어요. 헐. 근데 이 전자레인지를 없어도 생각보다 쓸만하던데요? 아까 근데 그런 게 좀 불편해요. 햇반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저는 밥솥이 따로 있어서 진짜요? 밥을 직접 지어 먹어요. 대박이다. 오. 근데 단점은 뭔가 해동 같은 거 시킬 때 전자레인지가 사실 좋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다가 해동을 시킬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전날 미리 꺼내놓거나. 냉동고에서 이제 냉장고로 꺼내놓거나 아니면 상온에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급하게 뭔가 순간 생각나가지고 나 이거 먹어야지 이러면은 조금 힘들죠. 이래서 이제 쉐어하우스가 갑자기 너무 좋게 느껴지는데 기본 옵션인 건가요? 네, 저희는 전자레인지도 있고 에어프라이기도 있어가지고 지금 다 다르네요. 네, 그렇네요. 아주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팁을 많이 못 전달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윤두님이 전달해주신 볶음밥이나 덮밥 같은 걸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사실 정말 남은 배달 음식을 사용하기? 처리하기죠 사실상. 처리하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정치자분들도 한번 이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본가에서의 식습관과 자취할 때의 식습관이 조금 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들 어떠신가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일단 그 찬의 수도 다르죠. 엄마가 차려주는 거는 약간 기본 5첩 약간 진짜. 이런 식으로 뭐 진짜 막 좋은 날엔 10첩까지 나오는데 혼자 먹으면 반찬이 없을 때가 저는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냥 밥, 국 이거나 메인 디시 하나. 맞죠. 이래서 가끔은 약간 잔잔바리 반찬이 그립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윤두님은? 저는 일단 이게 쉐어하우스 때문은 아니긴 한데 전 사실 그 쉐어하우스에 반찬이 김치밖에 없거든요. 기본 제공되는 그건 반찬이에요? 아닌데 제가 가져온 건데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반찬을 안 먹어요. 거의. 그리고 야채를 원래도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집에 있으면 약간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야채들이 있잖아요. 이제 밥상에 올라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찾아 먹지 않으면 이게 또 야채를 막 구매해서 해먹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안 사게 되고 맞아요. 반찬도 안 먹고 야채도 안 먹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짜 딱 메인 음식만 먹고 밥그릇 항상 한두 개 안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요즘 채소값도 엄청 올라가지고 감히 내가 맞죠. 당근 살 바에는 약간 치킨 너겟 산다. 맞아. 바질님은요? 저는 일단 반찬을 오히려 자취하면서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반찬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원래 반찬들을 그렇게 잘 안 먹고 요리를 제가 직접 해서 먹었는데 요즘은 요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가져다 준 반찬들로 제가 밥을 먹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거는 김. 맞죠. 김 최고. 그다음에 오징어 진미채. 맛있겠다. 그다음에 무생채. 그다음에 깻잎 장아찌나 뭐 그런 장아찌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오래 보관하기도 좋아가지고 그런 거나 김치 뭐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요즘 잘 먹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식단이 다양해진 거는 요즘이지 않나 대박. 생각해요. 신기하다. 반대구나. 그럼 윤두님은 본가에서 따로 반찬을 막 챙겨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전 사실 이제 일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본가를. 그래가지고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냥 굳이? 귀찮아요. 네, 굳이? 저도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없어도 살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가 이제 가끔 가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네. 뭐 그쵸. 윤두님처럼 자주 가는 경우도 있고 본가에 가면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있나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여도 괜찮고. 가장 엄마 손맛이 많이 나는 음식이 땡기는 것 같아요. 약간 다 엄마들마다 잘하는 맞죠. 음식 있잖아요. 맞죠. 저희 엄마는 닭볶음탕 맛있겠다. 그런 거.
제가 침 삼키는 소리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윤두님은 혹시 어떤 거? 저는 저희 엄마가 이제 등갈비 김치찜을 우와. 야무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한 뜯으면서 또 이제 양도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니까. 그래서 막 그걸 와구와구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두 메뉴 다 들어보니까 1인분만 요리하기는 힘든 메뉴예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2인분, 3인분 아니면 이제 그냥 집에다 놓고선 계속 꺼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요리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갈비 일단 맛있겠다. 갈비는 손이 많이 가잖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그 핏물도 빼고 막 그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야 되기도 하고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저 혼자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본가에 있을 때. 네. 근데 그 맛이 안 나요. 그 양념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웠는데도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손맛이 따로 있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 볶음 그거랑 미역국. 아, 맛있죠. 미역국. 이제 미역국은 사실 저도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미역국은 맞아요. 또 다른 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부엌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창한 음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죠. 약간 먹기 전에 진 다 빠지고 약간 네, 이런. 네. 막 재료를 올려놓을 공간조차 없어가지고 항상 간단한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다들 좀 자취하면서 먹기 힘든 음식들을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또 다르게 이제 자취하면서 좀 이거 많이 안 먹어본 것 같다 싶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삼겹살 이런 구워 먹는 아. 것들. 기름튀기니까. 네, 냄새 나고 이제 기름 튀기고 귀찮잖아요. 이제 그렇죠. 전반적으로 뭔가 치우기도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약간 그냥 사 먹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삼겹살이나 이런 고기류 잘 안 구워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음식은 아닌데 물을 진짜 안 먹게 됐어요. 맞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집에 가면 정수기가 이렇게 네네.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은 생수로 이렇게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금방금방 떨어지다 보니까 맞죠. 가끔 깜빡하면은 안 시켜요, 생수를. 그러면 이제 또 하루하루 밀리다가 뭐 하루 동안 물 못 먹고 약간. 그 땡팡 안 쓰시나요? 그게 뭐예요? 쿠팡. 쓰는데 주문하는 것도 이제 맞죠. 계속 까먹다 그쵸.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진짜 집이 최고인데. 근데 저는 약간 오히려 반대로 네. 저희 본가에서는 보리차를 끓여서 먹는데 여기 쉐어하우스엔 정수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물을 약간 제가 생수를 원래 잘 안 먹는데 여기 와서 살짝 생수를 먹게 됐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아까 이제 윤두님 말씀하시면서 놀랐던 게 저는 오히려 삼겹살을 자주 먹어요. 집에서요? 진짜요? 네, 이게 어떻게 먹냐면 네. 그 에어프라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에어프라이가 만능이에요. 맞긴 하죠. 제가 영업당하는 거. 제가 왜 에어프라이를 진짜 이렇게 좋아하냐? 저는 일단 이사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 중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어프라이가 최고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근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에어프라이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 스팸 같은 것도 에어프라이에다가 돌리는 게 좀 더 괜찮더라고요, 저는. 기름기도 약간 덜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근데 스팸 자체가 너무 워낙 기름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삼겹살을 오히려 더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에어프라이기로 한번 삼겹살 해야겠어요. 생각을 약간 안 해봤어요. 근데 진짜 먹기 어려운 거는 소고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에어프라이로 소고기를 해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삼겹살은 에어프라이로 하면 괜찮은데 소고기는 생각도 못 해봤고 일단 또 맛있는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럴 거면 좀 그리고 또 대용량으로 사야 되거나 그래서 소고기는 보통 집에서 이렇게 쓱쩍 갖고 옵니다. 맞죠. 국룰. 그러면 이제 요리를 이제 프리님은 안 하시지만 네네. 자주 이제 윤두님이랑 저는 요리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리를 하실 때 보통 어떤 거 참고해서 요리를 하시나요? 저는 유튜브 사실 많이 보고 그래서 그 레시피가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어떤 걸 고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재료만 사용한 레시피를 찾아요. 그냥 누구 거인지를 중요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막 찾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던가 아니면 저는 사실 레시피 안 찾고 만들 때도 좀 많거든요.
아, 그쵸. 네, 감대로 만들 때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이제 식재료 검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식재료를 검색하는 거예요? 양파로 요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요리를 떠올려요. 아. 만약에 이제 야끼 우동이 있으면 제가 집에 뭐 우동이랑 뭐 간장이랑 설탕이랑 막 파랑 이 정도가 있다 치면은 제일 만약에 간단한 걸 이제 그럼 찾아야겠죠? 뭐 만약에 굴소스가 없으면 굴소스가 안 들어가는 레시피로 막 찾아 이렇게 뒤져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정리가 되잖아요. 맞죠. 누구께 좋더라. 아,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저는 백종원 선생님도 많이 보고 막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루 한 끼 막 이런 그 저도 유명한 봐요. 채널이에요. 네네. 맞아. 거기도 되게 간단하고 해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역시 백종원 선생님이 많은 자취생들과 이제 사실 어머니들도 이제 백종원 선생님을 보고 맞아요. 많이 이제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가끔 구독해놓는 요리 채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요리 채널들을 이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보면서 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네. 그거를 그냥 바로 해요. 대박. 그러니까 실행력. 재료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본가에서 요리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가에는 웬만하면 재료가 다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없으면 그냥 바로 밖에 나가서 사와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이제 윤두님 말처럼 네. 좀 레시피는 참고만 하고 아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구나만 참고를 하고 이제 제가 여태까지 쌓아나왔던 요리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만드는 편이죠. 맞죠. 저도 뭐 많이 하진 않지만 굳이 뭔가 만들어 먹고 싶다. 그럼 약간 저는 케밥 스타일로다가 전 진짜 케밥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네네. 대체 어떤 밥인 거죠? 일단 당장 먹어야 하는 오늘 안 먹으면 썩을 것 같은 애들 다 냉걸? 꺼내고 네. 음. 그냥 다 볶아버려요. 오. 대박이다. 그럼 진짜 케밥 비주얼이 나오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냉장고 털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네. 나름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비주얼에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저도요, 저는. 저도. 그래. 저는 막 후리가케 같은 거 집에 사놔서 그 막 호빵맨 후리가케 이런 거 일본에서 사와가지고 뿌려놓고 사진 찍고 그래요 가끔 오. 밥 먹을 때. 오 신기하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자취생들의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좀 살짝 요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2부로 넘어가서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제 먼저 레시피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얼마나 되시나요? 종류로 뭐 따지면 장르? 아, 뭐 대충 좀 범주로 약간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번. 케밥도 요리로 쳐주시나요? 개밥을 이제 하나의 요리로 생각하고. 오케이. 케밥 그리고 파스타 면을 이용한 네. 이거 요리가 아닌데 약간 그 시중에 파는 파스타 그 소스 네네. 그거랑 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리. 아, 이해했어. 오케이. 전 약간 조리 스타일. 네. 그러면 이제 윤두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한식이랑 양식 이 정도? 어른이다. 이제 사실 중식은 되게 만들기가 까다롭고 맞아요. 아, 맞아. 웍 같은 것도 뭔가. 네, 그래서 도전할 생각을 안 해봤고 일식은 약간 일식 덮밥 이런 거 정도는 하는데 그래도 한식이랑 양식을 가장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양식은 뭐 리조또나 네, 맞아요. 파스타 뭐 스테이크도 사실 스테이크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식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한식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오리불고기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럼 요리 하나 하실 때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일단 저는 그래도 1시간 잡을 때도 있고 그냥 밥 누르고 이제 요리를 준비? 하고 재료 손질 빠르게 하고 근데 이게 1시간이 말이 1시간이지 그 요리에 따라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그냥 일단 넉넉 잡아서 1시간이고 오래 걸리는 건 1시간 넘게 잡을 때도 있죠 오히려. 근데 먹는 거는 30분도 안 되잖아요. 그건 맞긴 하죠. 근데 이제 아까 프리님이 잠깐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요리는 취미의 성격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취미로서 좀 요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즐기시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예쁜 사진 같은 거 요리 찍어서 올리는 것도 되게 재밌고. 맞아요.
그냥 제가 즐기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제 그쵸. 그 요리에 내가 넣고 싶은 거를 마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아, 나 면 좀 부족한데? 아니면 좀 이거 매콤한 맛이 부족한데? 음. 뭐 이런 거를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저도 막 하고 이제 저는 그 곰돌이 세트가 있어요. 친구가 선물해준 곰돌이 뭐죠? 그릇이랑 곰돌이 그릇 수저랑 세트?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막 곰돌 어. 밥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먹는 재미가 또 있겠다. 네 맞아요. 어. 사진 찍고 그냥 뿌듯해하고 이런 느낌도 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취미를 붙여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제 요리하는 거 보는 걸 좋아하시면은 이제 하다가 이제 보다가 이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근데 그렇게 몇 번 시도해봤는데 싹 다 맛이 없었어서 아찔. 이건 제가 요리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빠른 판단을 한 거죠.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사실 이제 가장 자신 있는 요리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궁금해요. 프리님 제일 자신 있는 저- 요리 개밥이신가요? 맞아요. 진짜 엄청 간편하고 네. 누구나 할 수 있. 그리고 다 맛있는 재료를 넣은 거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 윤두님이 살짝 요리 레벨이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제 자신 있게 소개해 주세요. 주시죠. 저는 사실 약간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잘 모르겠고 약간 만만한 게 약간 리조또나 그 도리아 아시나요? 아, 네, 알아요. 네, 약간 그런 것들 좀 만만하게 하고 약간 실패할 수 없는 약간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 거기서 실패하면 이제 개밥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냥 넣고 볶고. 최근에 이제 쉐어하우스에서 도리아 이제 해서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치즈를 오. 엄청 잘 구웠다고 칭찬해 줬었거든요. 혹시 그러면 간단하게 도리아 레시피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이제 도리아 만들 때 케찹이나 뭐 돈가스 소스랑 이런 거 다 넣어도 되거든요. 음. 그냥 간을 할 수 있는 것들. 음. 고추장 조금 그냥 케찹 조금 하고 이제 뭐 간장, 설탕 이런 걸로 간을 좀 맞춰요. 그다음에 뭐 저는 새우를 평소에 많이 넣는데 칵테일 새우 같은 거 집에 있으면은 맛있겠다. 넣어서 하고 아니면 닭가슴살 넣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양파 같은 거 조금 썰어서 넣고 막 볶아요. 그다음에 그릇에 담고 치즈를 올리고 에어프라이기에 4분을 돌리면 180도에 4분. 그러면 딱 예쁜 도리아가 나옵니다. 우와. 일단 프리님은 시도할 수가 없네요. 에어프라이가 없으니까. 아, 근데 전자레인지로 해도 되는데 그 치즈가 그 바삭바삭한. 네, 바삭바삭하게 그쵸, 안 돼요. 그쵸. 사야 하나? 저는 진짜 근데 강력 추천합니다. 맞아요. 저는 근데 그게 옵션이었어요. 전자레인지가. 아, 그러면 또 이제 인정. 돈을 당장 쓰기는 좀 힘드니까 맞죠.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요리를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인데 사실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간단하면서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삼겹살 알리오 올리오라고 오. 이제 파스타죠. 네. 오, 네. 제가 파스타를 좀 많이 만드는 이유가 연습을 좀 많이 해요. 오. 그 파스타 특유의 그 유화라고 아시나요? 네네네네. 그런 걸 좀 연습하려고 원래 파스타를 좀 연습을 오.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제일 자신 있는 요리지 않을까 싶어요. 파스타가 만만해요. 만만하긴 한데 진짜 잘 만들긴 좀 아,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알리오 올리오가 진짜 힘들어요. 은근. 그 마늘 향이랑 그런 거를 다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그걸 제가 아마 본가에서 중학생 때인가 시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늘을 그 기름에 싹 다 태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안 합니다. 원래 요리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불 조절할 줄 모른다고. 맞아요. 불 조절할 줄 모르고 참을성이 또 없어가지고 또 이런 파스타류 하면은 막 몇 분 기다려라 하는데 싫은데 하고 막 빼버리고. 일단 그러면 레시피를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네. 일단 삼겹살 한 줄, 한 줄. 작은 거 한 줄.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에 비계랑 살 부분을 좀 분리를 해요. 그래서 그 비계 부분으로 비계부터 먼저 굽는 거죠. 와. 그럼 그 기름을 이유가 내는? 따로. 그것보다도 이제 그게 동시에 굽는데 살짝 어쨌든 파스타는 식감도 중요하고 삼겹살처럼 그게 그 삼겹살 통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큐브처럼 잘라줘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한 다음에 다 큐브처럼 잘라주고 기름 부분을 먼저 튀기듯이 이제 해주고 그러면 좀 그게 바삭바삭해지거든요. 네. 좀 크리스피해지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또 고기의 맛도 느껴야 되면 살코기도 그 다음에 같이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빼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헷갈리시면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색이 이제 조금 갈색빛 돌 때 그 황금색 그 삼겹살 아시죠? 그 정도 색깔 될 때까지 이제 잘 해주신 다음에 그 삼겹살을 고기들만 빼주시고 그 기름 위에 마늘을 오. 이제 기호에 맞게. 왜냐면 사실 알리오 올리오가 원래 마늘을 2개 막 1개 막 이렇게 넣는 요리예요. 원래는. 진짜요? 저 한 10개 넣은 것 같은데. 한국인식. 근데 이게 한국인들 마늘 7개는 넣어야지, 네, 10개는 맞죠, 넣어야지. 맞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넣긴 하거든요. 그게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삼겹살로 만든 알리오 올리오이기 때문에 기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늘을 좀 더 넣어주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늘을 좀 넓게 썰어서 저는 5개에서 7개 사이 정도 넣어줘요. 네. 그래서 그 마늘을 이제 구워준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미 면을 끓여놓고 있어야겠죠. 그쵸, 그쵸. 근데 면을 한 80%만 있게 끓여주시면 돼요. 그게 몇 분이죠? 한 8분? 네, 맞아요. 8분? 한 그거 보시면 그 봉지에 나와 있어요. 파스타 봉지에. 그거 보시고 이게 파스타 그 면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건 네. 맞죠. 그 뭐 링기니면 뭐 스파게티면 막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다 몇 분 해라 이게 써 있어요. 그거에 한 80% 정도? 오. 그 정도만 이제 해주시고 당연히 면수에 이제 소금도 넣고 다 해주셔야겠죠. 그거를 이제 그대로 그 프라이팬 위에다가 올려요. 그 마늘과 그 삼겹살이 있는 데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페퍼론치노 같은 거 넣고 이제 섞어주면 그 과정을 이제 만테카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거를 불을 끈 상태로 그 프라이팬에 있는 잔열로 그걸 열심히 섞어주는 거예요. 그 계속 섞어주면 돼요. 한 방향으로 돌려주고 계속. 그 왜 드라마 파스타 보면은 막 열심히 이렇게 섞잖아요. 맞죠. 그게 이제 그 만테카레라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그 면수를 넣어서 그 면수와 그 삼겹살과 올리브오일 그 기름이 같이 소스처럼 융화가 돼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 면에 그 소스가 가득 머금은 채로 이제 파스타를 드실 수 있습니다. 완전 고수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즈님. 왜냐면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해봤어요. 저도 다음에 꼭 해 먹어볼게요. 슈아 친구들이랑. 제가 이제 정말 궁금하시면 이제 정확한 레시피를 설명을 이제 한번 댓글로 남겨서 여러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좀 자랑했잖아요. 이제 한번 자신의 치부를 한번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요리하면서 가장 크게 망했다. 어떤 요리를 망했는지 그리고 그 망했을 때 에피소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망한 요리? 저는 생각해보면 항상 망한 것 같은데. 슬픈 얘기 하지 크게 마세요. 망했다. 크게 망했다? 크게 망한 거는 저는 약간 좀 많이 태워 먹어요. 불 조절. 불 내가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집은 인덕션을 쓰기 때문에 네. 안 보이잖아요. 그쵸, 지금 이 그쵸. 화력이 어떤지 그쵸. 만져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뒤돌았다 딱 보면 다 타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찔하네요. 그러면 윤두님은 어떠세요? 저는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쿠키 뭐 이런 거를 제가 되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베이킹? 베이킹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 이제 집에서 제가 막 이건 제일 망했다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빼빼로데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빼빼로를 그냥 만들면 그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이제 다른 걸 만들겠다고 막 하다가 비주얼이 너무 별론 거예요. 맛은 그냥 평범한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고 그냥 집에서 폐기 처리를 해버렸어요. 아깝다. 네. 그래서 아무도 안 주고 그냥 가족들이랑 아. 먹긴 했는데 본가였어서 오. 이제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한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베이킹이 정말 정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 제가 네. 그런 뭔가 짤 같은 걸로 본 것 중에 베이킹에 뭘 조금 넣으면 그래 탈게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 안 섞일게. 약간 그래 안 섞일게. 막 어. 1분 늦으면 그래 막 부풀게 막 이러고 막 안 부풀게 막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헐. 진짜 베이킹은 정말 정확하게 그람수나 시간 같은 걸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래서 베이킹은 잘 시도를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일단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 감은 있는데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막 시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 수학 같은 느낌이. 살짝.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슬펐던 일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로제 떡볶이였는데 사실 로제 떡볶이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어느 날에 이제 제가 우유를 그냥 냅다 이제 막 들이부었는데 그 우유랑 가끔 분리가 돼요. 이게 뜨거운 상황에서 그 소스랑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적 원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막 치즈, 리코타 치즈 우유로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그것처럼 이게 막 뭐예요? 그게? 우유는 치즈처럼 막 동글동글 막 뭉치고 약간 물리돼요. 약간. 우유가 이렇게 뭉쳐요? 네, 그 우유에 식초 넣으면 그 리코타 치즈가 되거든요. 뭉쳐요, 막 지들끼리. 그래서 그것처럼 막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식초를 안 넣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버렸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식감이 이제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 진짜 망했던 것 같습니다. 슬펐어요. 저는 사실 망한 요리가 뭐 물론 맛이 없는 것도 망한 요리겠지만 이제 사고가 나면 보통 망한 요리지 않나요? 맞죠. 사고? 이제 기름이 튄다거나 불이 올라온다거나 불이 올라. 제가 이제 이거에서 알려드릴 만한 썰들이 있어요. 네. 네. 일단 제가 요리를 거의 안 할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막 이럴 때. 제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사실 코로나 이후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면서.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좀 취미로서 이제 좀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저는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리를 잘 못했는데 그때 함박 스테이크 같은 게 이제 그냥 네네.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집에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놓고 엄마가 너 저녁에 그냥 그거 구워 먹으면 돼 이래가지고 알겠어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막 하다가 그냥 끓는 데에다가 제가 이렇게 팡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펑 넣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그게 기름 박 튀면서 불이 진짜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고등학생 때 그런 불 하면서 막 그러면은 또 괜히 그쵸. 불맛? 이러면서 그거를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불이 그때는 진짜 한 손가락 길이 정도만 올라오고 잠깐 이게 싹 올라왔다가 바로 꺼져가지고 불맛? 이러고서는 이제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또 시도를 했죠. 네. 불맛. 와. 불맛을 먹어야겠어.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팡 했어요. 일부러 더 뭔가 불이 잘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뭔가 더 기름이랑 막 불도 가깝게 막 해고 막 이런 팍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진짜 그 위에 있는 그 후황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환풍구? 네. 환풍구까지 불이 확 올라온 거예요. 와. 그래서 헉! 이러고서는 이제 바로 그 덮어가지고 그 산소 차단하면 이제 불이 네네. 꺼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불을 멈추긴 했는데 일단 그거 다 탔고 네. 그래서 그 겉에를 이렇게 벗겨내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만 먹었죠. 근데 역시 불맛이 맛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살짝 그 중학생과 다를 바 없을 맞죠, 그 맞죠. 정신연령 한참 어린 그 친구가 이제 뭘 알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올 시간이 한 1시간 남았나? 그랬는데 이제 집에 연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막 열심히 막 선풍기 같은 거 틀고 그때 가을이었는데 선풍기 틀 날씨는 아니었는데 선풍기로 막 어떻게 바람 뭐 연기를 어떻게 내보내지 하면서 막 열심히 내보내고 엄마가 왔는데 너 뭐 태워 먹었니? 이래가지고 엄마는 다 아세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실패한 적이 있고 그리고 스테이크 굽다가 네. 기름이 이제 제가 반바지를 입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어이구. 앞치마는 안 하고 이제 기름이 탁 올렸는데 기름이 팍 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리에 기름이 튀어가지고 아직도 살짝 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살짝 마음이 아파요. 기름을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바질님은. 기름과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기름을 즐겼던 거, 즐기다가 사고가 난 거고, 살짝 불장난 친 거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제 과실이죠. 그래서 다들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망한 요리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본 요리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많죠. 다들 이제 요리 하시면서 정말 나 이거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이거는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거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뭐 만드는 거 봤는데 이거 해볼 만한데 한번 만들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멘보샤를 멘보샤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멘보샤가 만드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되게 뭔가 파는데도 많이 없고 맛있게 하는데를 찾기가 약간 힘든 음식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근데 멘보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정도면 한 번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막 대량으로 막 먹고 싶어요. 칠리 소스 찍어가지고. 그 식빵?
네, 식빵 네. 새우도 사야 되지 않나요? 맞죠, 맞죠. 그쵸. 그럼 꽤 그 정도면은 할만하지 않을까? 그 이연복 셰프님의 네네. 영상 중에 이제 멘보샤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 보고 진짜 쉬워요. 그쵸,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네. 정말 간단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칠리 소스 같은 것만 사가지고 칠리 소스까지 직접 만드실 건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그 소스는 사고 이제 식빵이랑 해가지고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올해 안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음. 멘보샤. 바질님은요? 저는 사실 뭔가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다기보단 코스 요리를 한번 제가 한번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오. 그래서 코스 요리를 뭔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코스로 주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음식들마다 그 조합이나 그쵸, 그쵸.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뭔가 한 코스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좋다. 중식 근데 또 중식 중에서도 좀 그 뭐 엄청 큰 웍이랑 네. 중식도 아시죠? 그 엄청 네네네. 네모난 거. 무섭게 생긴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 요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요리들 뭔가 도전은 해보고 싶은데 그 도전 때문에 집에다가 그런 도구들을 사기는 좀 힘드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이제 하이라이터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중식은 그 화구에다가 맞아요. 중요하죠. 불맛. 불착 피고서는 그 아시죠? 그런 중식 화구를 써야 또 이제 제맛이 나는데 그런 거를 뭔가 도전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바질 코스 한번 만들어 주시죠. 제가 한번 바질을 제 이름이 또 바질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바질을 활용한 바질 코스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질 파스타. 바질 파스타도 괜찮아요. 맞죠, 맛있어요. 바질이랑 토마토랑 어울리지 않나요? 그쵸, 맞아. 그 그 마르게리타 피자가 이제 치즈, 토마토 소스, 그다음에 바질만을 오. 이용해서 원래 맛을 내가지고 맞죠. 유명한 피자거든요. 맛있겠다. 저희 초대해 주시죠. 네. 맞죠, 맞죠. 다음번에 한번 회식을 저희 집에 다들 들어오실 수 있을지는 다 서 모르겠는데 맞죠. 그러면은 이제 프리님은 도전해보고 싶다? 나 그래도 이건 만들어야지 프리야 뭐 이런 거 없나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실패할 수 없는 음식인데 뭐였지? 잠시만요. 뭐였지? 월남쌈? 월남쌈. 월남쌈은 막 뭐 튀기고 뭐 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재료 썰어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본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족들이랑 먹었는데 아, 이제 자취 시작하고는 제가 그 아, 많은 채소들을 다 맞죠. 구매해서 일일이 그쵸. 썰기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이거는 본가에 있을 때 조금 할 수 있는 요리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건강상으로도 좋고 맞아요. 맛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꼭 혼자 해먹고 싶은 그런 요리입니다. 좋은데요? 이게 월남쌈이랑 잡채 같은 게 좀 재료 손질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의외로 요리 레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프리님이 광고하고 계신 게 재료만 썰면 되잖아요. 이러는데 그 재료를 세워라 내워라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또 썰어줘야 좋기 때문에 그쵸. 곧 다들 막 타타타타타 이렇게 하시나요? 칼질 네. 좀 칼질 연습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진짜요? 그러니까 막 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막 빠르게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자세? 그런 식으로 해요. 대박. 그 대신 거기서 속도를 이제 올리면은 그 길이가 저마다 달라져가지고 그게 조금 그래서 좀 천천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일단 그 칼질하는 방법을 좀 배우면은 네. 손이 안 다쳐요. 원래 그 맞죠, 칼질하는 맞죠. 법을 보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 칼질을 할 때 손가락을 말아서 칼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요리 처음 하는데 이제 나 요리 잘해 하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펴서 재료를 잡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맞죠. 그래서 프리님의 이제 도전을 제가 한번 응원해 드리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꼭 채소 썬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얼마나 잘 써는지. 제가 아까 칼질 설명할 때 이제 살짝 놀라시는 거 보니까 위험하게 칼질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칼질하는 거 꼭 보시고 이제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요리를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지랑 어떤 요리를 해주고 싶은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이제 학교 주변에 살고 있어가지고 동기들을 초대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름 떡볶이를 되게 잘 만들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항상 칭찬받는 메뉴인데 기름 떡볶이를 해서 약간 안주로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들으면 들을수록 연두님 진짜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기름떡볶이. 저 기름떡볶이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간단하고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다들. 그러면 혹시 뿌리님은 누구한테 이제 요리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엄마를 초대해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를 해드리고 싶어요. 잡채도 아까 말씀하신 그 재료 손질. 맞아요. 맞죠. 저 칼질 연습 많이 해야겠습니다. 사실상 월남쌈보다 상위 레벨이죠. 재료 맞죠, 손질 맞죠. 플러스 조리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맞죠. 그죠. 어머니가 이제 프리님의 요리를 이제 맛보시고 만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자친구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자친구에게 해주고 싶다예요. 왜냐면 제가 연애를 요리 실력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나서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리를 제가 본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여자친구를 본가로 데리고 오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자취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이제 제 바질 코스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너무 좋네요. 생각합니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바질을 이용한 가니쉬를 만들어가지고 스테이크 만들거나 네. 파스타 그쵸. 같은 거 해가지고 좀 해주고 싶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취생 요리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뭔가 이제 요리를 정말 못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잘하는, 좋아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이제 다들 이제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뭔가 재밌는 레시피 이제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레시피가 각자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다들 댓글로 이제 알려주시면 이제 프리님이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제 일용한 양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도움 좀 생각합니다.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이제 재밌는 요리 얘기를 들으셨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과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먹는 재미를 잘 모르고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해 밥을 먹는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각자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을 존중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을 인생의 큰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단순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다는 의미를 넘어 음식은 우리에게 취미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먹는 것이라는 행위 자체가 직업이 되기도 하죠. 그만큼 음식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금강산도 식후경처럼 우리나라에는 밥과 관련된 재밌는 표현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밥은 꼭 잘 챙겨 먹어야겠죠?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에어. 지금까지 스튜디오였습니다. 안녕.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